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습니다. 1부에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위원님과 나눴잖아요. 네. 2부는 더욱더 알찬 코너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까지 함께 하시나 저희 위원님들 지치진 않으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정수 위원님, 뭐 네. 2시간 거뜬하시죠? 네, 거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랑 말이 살짝 다르신 것 같은데. 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가우시네요.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네. 저희 강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거뜬하다고 하셨으니까 2부도 네. 기대를 해보고요. 이주연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떠세요? 네, 아주 즐겁게 방송. 아주 즐거우시다고요? 사실 아까 낮에도 지금 방송을 하고 오셔서 네. 하루 종일 서울경제에 계시는데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절대 협박하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정말 소중하고 재미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는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더욱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실시간 반응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배트맨 개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수연 씨?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정보정책 기대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 보였고 또 코스피 하단도 지지받았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 10개가량이 올라오면서 오늘 코스피 0.67% 상승한 2,38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개인들의 강매수가 나타났죠. 5,483억 원으로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주들의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강세였습니다.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1.4% 상승해서 87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강세가 보였습니다. 1,408원대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50억대, 기관이 1,100억 원대 동반 매도를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유가 증권 시장의 강세에 따라서 0.11%가량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188원 30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20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이 1.27%가량 하락해서 1,20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이더리움이 1.91%, 2% 가까이 하락하면서 41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도 만나보시죠. 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오미세고가 10%대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4,23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TG가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9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그 이름하여 상 맞은 것처럼 탕! 정말 코너 이름처럼 오늘 네. 상 맞은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프셨어요? 네, 살짝 아팠네요. 제 심장을 관통해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마치 저희 코너명에 맞춰서 오늘 시장을 마치 반영한 것 같은 그런 오늘 시장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9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합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하루였죠. 거기에 맞게 상한가에 간 종목들부터 하한가에 간 종목들, 그리고 또 상승세가 좋았거나 하락세를 특별히 보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위원님들께서 뭐 오늘 시장 좋을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실제로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두산 퓨얼셀, 두 번째는 DSR, 그리고 세 번째는 필로시스 헬스케어와 네 번째 녹십자 웰빙까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네 가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만 들어가면 지금 모두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산 퓨얼셀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첫 번째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산 퓨얼셀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강한 흐름에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장이 강한 증거 같은 그렇죠. 종목이다. 시장이 과거에서 이제 바로미터라 표현을 썼는데 지금 바로미터로 잡아야 될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함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의 바로미터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들이 두산 퓨얼셀과 같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좀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슈는 두산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진입에 따른 재무 리스크 개선의 기대감 등에서 두산그룹주들이 이제 움직였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시끌시끌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상쇄했다라는 사실 핑계예요. 어차피 올라갈 애들은요 수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슈들은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 말 대잔치라 그러죠. 그래서 갈 종목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붙이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똑같은 이슈로 많이 빠졌던 종목이 왜 지금 가느냐.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20만 주, 기관들이 44만 주, 최근에 한 달 동안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인 기관과 투신과 사모펀드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바닥에서 얘네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고점에서 몇 프로 올라온 상태에서 봤더니 4만 원짜리 종목이 59,300원 갔으면 아무리 못해도 1000%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면 4,000원짜리 종목이 10배 가면 4만 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6만 원 정도 올라갔으면 지금 대략 1,100% 정도 올라갔는데 1,100%. 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 그때 당시는 뭐 몇천억 정도 됐겠죠. 근데 지금 2조 5천억이 되는데 오늘 이 위치에서 이게 크게 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 단위로 넘어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단위나 되는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고점에서 바닥도 아니고 10배가 넘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걸 왜 땡겼을까? 시장이 지금 보통 강하게 아니라는 것을 얘네들이 지금 이걸로 증명을 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수급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고점에서 이 정도로 강하게 샀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 종목이 밑으로 빠질 거라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그다음에 금융투자 얘네들이 정보를 몰라요. 주식을 모릅니까? 여러분들보다 정보를 더 알면 더 알고 웬만한 세력들보다 정보들과 차트 부분들은 얘네들이 더 잘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강하게 샀다. 자, 또 보면은 전날에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았는데 그 판 거를 다시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강하게 그냥 바로 사버리는 이 흐름들.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라는 얘기고 얘네들은 이거를 여기 이 바닥에서 1000% 올라갔지만 얼마든지 여기에서 비싸게 자기네들이 사서 올려도 비싸게 개인들한테 넘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더 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45,000원짜리 깨지 않는 선에서는 아마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제 차트가 무너지는 자리는 한 38,000원 정도가 되는데 38,000원, 45,000원 깨지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매매를 좋아하거나 강한 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 퓨얼셀 밀리면 누구 믿고 기관, 금융투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온 거 믿고 매매 공략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DSR도 바로 봐주시죠. 자, 다음으로 DSR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상한가 들어간 거는 다른 거 상한가 들어간 거에 비해서 약간 의미가 조금 약해요. 약한데 왜 움직였나는 그냥 핑계를 좀 대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요. 위치는 굉장히 바닥권역에 있고 이 종목은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합성 섬유 로프랑 그 스테인리스 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기계, 반도체, 건설 전 산업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량 다품종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유통을 하다 보니까
오늘 기계주 움직이고 뭐 오늘 조선주도 좀 움직이고 풍력주도 움직이고 막 다 움직이니까 그냥 덩달아서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풍력 그린 뉴딜로 그냥 대충 이렇게 엮어서 움직인 것 같은데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 물량이 작다라는 얘기죠. 600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종목들이 워낙 저쪽이 강하게 튀니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덩달아서 튄 것 같은데 요거는 흔들림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붙을 때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업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적자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심한 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서 뭐 안정성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도 바닥에 있고 물론 지금 실적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금 줄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뭐 여러분 알겠지만 2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좋은 업종이 뭐가 있습니까? 적자 안 났으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다시 살살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이건 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이거는 그 바닥에서 물량이 굉장히 작은 종목으로 지금 뭐 기계주들 뭐 지금 선박 관련주들 뭐 이쪽 애들 막 움직이다 보니까 덩달아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받으면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 공략하셔도 나쁘지 않은 바닥의 첫 상한가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두산퓨얼셀과 DSR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둘 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매매 전략은 살짝 달랐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두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까요, 손혜카님? 네, 일단 첫 번째로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 제약바이오 관련주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네. 보면 이제 뭐 검체 채취 키트를 갖다가 뭐 수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하게 전고점을 넘기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4년 연속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9월 달에 이제 관련 채취키트 관련해서 수주를 이제 30억 정도 했고요. 만약에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동안에 수주 잔량이 좀 쌓여가지고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그 누구도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죽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가 결정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나올 때 그리고 내년 초에 연간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 단타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내일 장 시작했을 때 갭 상승 이후 주가가 조정 나오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월봉상 종목이 간다면 10,000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이 구간에 이제 그 강한 지지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는데 그 구간에 이제 갭을 메우러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의 더 큰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은 들고 다만 종목에 대한 위험성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 종목 물린다고 해서 내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진짜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손절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고점을 뚫어줄 수는 있지만 상패 위기가 있는 만큼 종목에 대한 위험성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한가 종목 녹십자 웰빙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녹십자 웰빙 이게
토요일 날 제가 무료 강연회를 하면서 그 시청자분들이 종목 문의를 주실 때 한 종목을 봤는데 이 종목을 문의를 주셨었어요. 그래갖고 보자마자 너무 차트가 마음에 들어서 내일 갭이 한 3% 내로 크게 뜨지 않는다 하면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개 방송에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상한가 갈 줄은 몰랐는데 이런 재료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넥이라는 코로나19 그 부분이 이제 렘데시비르랑 동일한 효과를 항바이러스 관련한 동일한 효과를 낸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녹십자 관련주들은 이제 혈장 치료제 해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녹십자 웰빙만 조금 오늘 강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나온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앞에 뭐 크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 그런 연력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00원대 위로는 현재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갈 경우에 주포가 자기 마음껏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일찍 상한가 들어가서 문을 닫은 만큼 상한가 간 것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한가다. 추가적인 강한 상승 여력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유나이티드 제약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이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가 네.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안목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제2의 유나이티드 제약이면 앞으로 얼마나 또 상한가에 갈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린이 같은 저는 감히 좀 손대지도 못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위원님께서 마지막 두 종목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들도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 간 종목 4가지를 좀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다음은 코스피 상승 종목 3가지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올랐던 3가지 상승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두산, 둘째도 두산이고요. 첫 번째는 두산, 두 번째는 대한유화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인데요. 코스피 상승폭들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목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3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정수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3가지 종목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일단 두산은 빠지질 않네요. 오늘 두산그룹주가 모두 다 강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아마 그 이슈가 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핑계예요. 제가 볼 때는 핑계를 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끌어당겨 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줬는데 두산인프라코는 이전에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요즘에 재미가 없죠. 근데 대신에 이제 두산그룹주, 두산 밭케이시라든지 아니면 아까 봤었던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이제 이쪽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두산도 오랜만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슈는 아까하고 비슷해요. 근데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재밌게 좀 전달해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밑에서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듬성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들이 이제 서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뭐 동호회장이라든지 얘네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두산그룹주는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 정도, 이거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데 과거에는 조 단위가 넘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지금 뭐 어려운 부분들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나왔고 뭐 팔 부분들을 팔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은 뭐 팔고 자회사를 이제 넘기면서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금 다 떠안았다. 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기관들하고 보험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좀 들어왔어. 오늘 거래량들을 많이 실으면서 그래서 바닥 부분에서 지금 거래를 실으면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갔다라는 얘기죠. 왜 가져갔을까?
일단은 두산그룹주에 대해서 특히 두산 같은 경우 다른 것들은 잘 움직이는데 두산이 안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다 그러니까 화가 났죠. 하도 안 움직이니까 삐진 거예요. 벌써 두산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올라올 때 에휴 이건 그냥 던져버리자 하고 아마 다 팔았을 겁니다. 아, 못 참고 파셨군요. 그렇죠. 못 참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 그렇게 안 갔으니까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 이 세력들은 그 마음을 귀신처럼 알아듣고 물량들을 뺏어가 버렸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원래는 시장이 약하거나 안 좋을 때에서는 지금 이렇게 트렌드를 그려놨죠. 여기서 꺾여야 돼요. 여기서 저항 걸리고 빠져야 됩니다. 아마 주식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끝났다. 얘는 이제 조정받고 다시 밀리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역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그거를 역으로 물량들을 뺏어갔어요. 왜 뺏어갔을까? 시장이 지금 도통 잘 조정을 받질 않습니다. 이러다 2,500 가고 2,600 넘어가게 되면 키 맞추기 들어가겠죠. 두산그룹주들도 키 맞추기 들어가면서 바닥에서 이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매수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굉장히 두산그룹주 강한데 순환매적으로 굉장히 강했고요. 뭐 이거 외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도 보게 되면 삼성엔진이나 삼성중공업도 지금 바닥권에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똑같은 흐름들로 아마 만들 거예요. 물론 이 둘 중에서 뭐가 먼저 움직일 것이냐? 수급 보면 대충 답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삼성엔진,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도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죠? 이건 그렇게 바닥에 있을 거 아닐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움직일 텐데 물론 지금은 핫하고 뜨거운 테마주들은 아까 일부 시간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대형주들도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힌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대한유화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유화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왔는데 일단 이슈적으로 보게 되면 석유화학 테마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뭐 롯데케미칼은 다 강했는데 대한유화에는 뭐 2차 전지 분리막용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특수수지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을 했다. 일단 뭐 조금 내용들은 어렵지만 다 핑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소재 관련주들, 2차적인 관련주들 이슈만 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였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5월 달도 아니었고 6월 달도 아니었고 7월 달도 아니었고 8월 달도 아니었고 9월 달에 그냥 이슈 붙이고 그냥 거래 실리고 간 겁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슈는 8월 달에 나와서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11월 달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슈 붙여서 움직일 건데 그날이 오늘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오랜만에 좀 많이 좀 들어왔는데 좀 더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보면 쭉 많이 빠졌다가 1년, 2년, 3년 동안 고생을 시켜놓고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겠다고 움직이는 건데 거래 실력 움직인 건데 N자 목표치를 보더라도 뭐 18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를 살려놨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 실리면서 정고점까지 붙여놨는데 마찬가지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조정받을까 봐 아마 흔들리게 되면 아마 다 던지게 될 건데 여기선 던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조정받으면 아마 사야 될 겁니다.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서 아마 시장도 마찬가지 종목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 거래가 실린 것들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잘 보셔도 괜찮은 바닥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종공업이 있는데요. 수소차죠. 세종공업 뭐 여기서 뭐 처음 움직인 종목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계속 움직였던 종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2월 달에 이 세종공업은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차트를 보세요. 완전 바닥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여기 제외를 하고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주식이면 7년 정도 빠졌으면 억울해서라도 1년, 2년은 올라가 줘야 돼요. 빠진 폭의 절반은 들어줘야죠. 그래야 주식 같은 주식이죠. 그것도 안 들어주면 얘는 상장 폐지밖에 당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 당할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 주고 수소차 테마고 앞으로 미래지향 쪽으로 좋고 근데 바닥에 있길래 이거 왜 이렇게 바닥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때 대비 1월 달 대비 그때 올라간 대비 지금 뭐 160%나 올라가 있는데 이거 아마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올리면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면서 이전의 고점 라인까지 붙일 수 있는 굉장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소차 관련주 쪽을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또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우부품이죠. 대우부품을 아마 그 주유소 시간대에서 그 수소차 관련주들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바닥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대우부품, 뭐 세종공업이나 대우부품이나 바닥 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그 바닥주들인데
이런 애들이 지금 거래에 실리면서 종목점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강한 종목들은요,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시장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유동성 장세고 60조가 지금 대기라고 있답니다. 내려오면 사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오늘 거래에 실리고 올라간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뽑아놔야 돼요. 조정받으면. 근데 세종공업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사기에는 여러분 좀 부담이 되지만 이런 대우 부품 같은 경우들은 조정받으면은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종목에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을 종목까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올랐던 종목만 있는 건 아니죠, 수연 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만 살펴봤는데 사실 하락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하락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하락 종목입니다. 동일 고무벨트가 오늘 7.89%가량 하락했고요. S&T 모티브가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금양 역시 마이너스 5% 가까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동일 고무벨트부터 금양까지 세 가지 종목 좀 진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요.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선 테마로 김세영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죠. 엮여 있다기보다는 김세현 전 의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 목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급락 나왔을 때 요때 김세현 전 의원이 얘기하기에 부산 보궐선거에 나갈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전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다시 되돌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이 다니고 있던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도 퇴사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이후에 다시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도 역시나 같은 관점으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궐선거라는 거는 이제 남은 부산시장 그 기간을 갖다가 이제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김세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그 부산 시장 자리를 굳이 뭐 나올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소멸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40대 기술론을 제기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경제를 알고 젊고 한 그런 인재로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동일 고무벨트 기업적인 가치를 봐도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이거든요. 지금 적정 가치보다도 조금 싸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는 대선 테마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고 보유하신 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버티면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고무벨트 뭐 어제 오늘 많이 빠졌는데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T 모티브. 네,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부품, 원동 부품이 들어가는데 오늘 그 거래량이 이제 좀 크게 터지면서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딱히 뭔가 이렇게 나쁘다 할 이슈는 없는데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대량의 물량이 바닥권에서 터졌습니다. 즉 조정이 나올 때 오늘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점 부근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던지면서 나온 게 아니라요. 바닥 부근에 내려가면서 터졌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군가가 조정에 나오는 이 물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T 모티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한 5만 원, 4만 9천 원 부근 요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 하루 정도 또 겁을 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신고가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금양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물론 대장주인 뭐 에이텍이라든지 이제 에이텍 TN 같이 급등세를 타지는 않았는데 후발주로서 야금야금 상승을 해왔고요. 이제 뭐 인맥 관련주로 뭐 이재명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꾸준하게 잘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 정치 테마 이슈 말고도 그 수소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수소 전지 쪽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또 급등세를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 조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나온 것도 아니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걱정 마시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 나온 거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 조정 이후 상승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하락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닥 상승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형 엠텍, 그리고 바디텍 매드, 우림기계가 있는데 각각 거의 상한가에 도달을 접근을 했고요. 우림기계는 24%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코스닥 상승 종목 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삼형 엠텍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 지금 풍력 타워 지지대를 만드는 회사로 좀 잘 알려져 있어요. 네.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그 선박 내구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카타르에서의 이제 23조 LNG 수주를 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지금쯤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뭐 한국카본처럼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수주가 이제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린 뉴딜 관련해서 풍력타워, 해상 풍력타워의 지지대 부분, 그리고 소수력이라고 해서 개천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는 곳에서의 그 수력 발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사업을 좀 진행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서야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월봉 보시면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한 8,000원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계속 받았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항대부터 또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다 좀 캐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도 이주연 위원님의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도 하락한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락 종목 함께 보시죠. 네, 3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게임즈, 한국패키지, 이엠넷 3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 44.78%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보죠. 위원님께서 아게터 앞으로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이 붙은 게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커요,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내일 이후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종목이 되는 네, 거죠.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심려가 크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러니까 뭐 계속 오랫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고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상장 폐지가 당할 것 같다. 이미 벌써 다 포기가 된 상황인데 이미 뭐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내일까지 거래 정지가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풀려서 오늘과 내일 거래 마지막 정리 매매를 하고 9일 날에 이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손쓸 도리가 없군요. 그렇죠. 손쓸 도리가 없는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한 종목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EM넷 같은 경우 어떻게 해볼까요, 위원님? 자, EM넷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M넷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섹터는 광고 섹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빠진 이유는 그동안 많이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부분들도 우리가 항상 주면 받고 받으면 또 주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급등이 된 상태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 전저점 자리 4,400원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아직 기가 외국인들이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깨지게 되면 한 차례 당연히 조정을 한번 받을 거고 60일선 우상향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다시 모양을 만들고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더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들이니까 지금 확산으로 가고 있는데 조정 시에서는 매수 공략이 가능하지만 떠 있을 때에서는 매수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떠 있을 때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래서 오늘 뭐 빠지는 부분들은 뭐 뭔가 나빠서 그렇기보다는 뭐 차익 실현,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어디 궁금하시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정확하게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채팅방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지금 상장 폐지 위기인 종목들도 많다. 사실 어떻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그런 수익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슬기로운 주식생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깜빡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지금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었죠. 슬기로운 주식생활에 딱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 맞춰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간 기준이 21시 33분, 지금 5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문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께 맞춰달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보내주신 중에 만약에 맞추신 분들 있으시면 소정의 상품이 나갈 예정이니까 그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정말 궁금했던 위원님들의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종목명과 뭐 네. 이런 전략을 이야기를 안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수현 씨는 알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 근데 알 것 같았는데 제가 답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생각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 당황했어요. 아, 당연히 그러셨군요. 이거겠지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우리 네. 수연 앵커도 헷갈릴 정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종목들 정말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께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종목 여쭤봤잖아요, 이정수 위원님. 네. 그럼 바로 이 종목명 공개 가능한가요? 아, 지금 공개하면 됩니까? 네. 자, 종목명은 기가레인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뽑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뭐 결혼자금이라는 게 사실 안전하게 꾸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모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3년 뒤에 결혼할 거면 뭐 포스코 같은 거 끌고 가면 되죠. 그러나 당장 좀 급하게 좀 결혼자금이 필요하다. 그쵸.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목돈이 빨리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강한 종목을 타야 되는데 바로 통신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라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흐름들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RF 통신 부분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RF 통신 부품 이쪽을 하고 있고 네.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이면서 그다음에 모바일 쪽 고주파 RF 이제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바닥에서 막 거래가 이제 막 실려요. 막 실리고 있고 다른 이제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다른 이제 통신장비주들 뭐 삼지전자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이 뭐 올라가다가 뭐 바로 상장 폐지 정도 당할 그런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한동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전 반대합니다. 보면은 증거금 100%라 돼 있죠. 네. 그만큼 가볍고 약간 뭐 재무적으로도 약간 불안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재무제표를 잠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게 적자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적자 지속 지금 되고 있죠. 적자는 되고 있는데 원래 지금 타이밍 정도에서 잡주들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불안하다라 그러면 큰 자금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자금 넣으라고 말씀드린 종목 아니에요. 시가총액 불과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큰 자금 들어갈 거면 후손같이 시가총액 8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은 큰 자금 들어갈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수익률 크게 내기 위해서 잡주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크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공략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내일에서 이제 뭐 개파락이 나오거나 밀리게 되면 조정시 매수하셔야 돼요. 만약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격 이하에서 그래서 1675원서부터 해서 밀리면 1,500원까지. 그렇게 대신에 항상 매매 시간을 방송 때 말씀드리잖아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400원을 두고 요걸 만약에 들어갔는데 밀릴 때 공략을 했는데 1,400원이 깨지고 나서 버틴다. 버티면 안 됩니다. 이게 고점에서 밀리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밀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 40%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 깨지면 1,400원이 안 깨지게 되면 계속 위로 쏘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지금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죠. 바닥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쏘면은 위로 계속 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매매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 가격은 2,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뭐 나중에서 목표 가격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얘네가 숨겨져 있는 뭐 5G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좋은 이슈를 뭔가를 다시 뭐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 내놓게 되면 그 기대감에 그러니까 종목은 별거 없어요. 뭐 2차 전지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엔터지들도 마찬가지고 뭐 제약주들도 뭐 그게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기대감에 주식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뭔가 기대감을 내포를 하면서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정시마다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 1,400원 말씀을 드렸고 목표 가격 2,500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 기가레인 사면 결혼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종목이죠, 위원님. 그렇죠. 뭐 네. 5억을 만드는 게 아니고 500만 원 만드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에 맞는 종목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영 결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죠? 이런 채팅도 올라왔는데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식 투자로 결혼 자금 만들 수 있는 종목 기가레인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1,500원에서 1,675원까지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 짧게 1,4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봐야 될 텐데 퀴즈였잖아요. 그죠? 네, 이주연 위원님께서 1번 솔트룩스, 2번 필룩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종목 어떤 걸지 지금 바로 들어보죠. 네, 뭐 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없나요? 해드릴까요? 저희가 입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입니다, 여러분.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이제 올 7월에 상장을 하고 뭐 이제 급격하게 보통 상장하고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마다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 못하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쭉 밀렸다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 추세를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 종목에 설명드렸듯이 AI,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즉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 데이터 뉴딜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부분이 뭐 180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상반기에 약 24억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1분기에 요게 이제 2분기에 정부 이제 민원 365라고 하는 정부 수주를 갖다가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이제 실적보다는 성장성을 보고 좀 가야 하는 종목인데 보통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관들의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오뱅 이슈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제 우리 사주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매수 가격은 한 33,000원에서 32,000원 밴드 때 지금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고점 부근 36,000원 정도의 저항을 살짝 받고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이제 이정수 전문가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데이터 정책, 정부 수혜주로 순환매가 이제 좀 돈다고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조금 죽으면서 데이터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AI 관련해서는 이 기업만큼 현재 상장된 회사 중에서 제대로 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인 전략도 괜찮겠고요. 좀 긴 안목으로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저점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솔트룩스였고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7월 23일에 상장을 했고 매수가가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1,800원이라고 하셨고요. 저항대가 36,0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구간대에서 대응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수가대로 진행을 해본다면 수익이 한 35% 정도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들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명과 전략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은 귀가 쫑긋 이제 세워지셨을 것 같은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종목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뭐 지금 당장 결혼하진 않더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도 궁금한데요. 오늘 이렇게 예상외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떤 장이 될까? 오늘 장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니까 불타는 장이라고 설명을 해뒀더라고요. 내일장도 정말 불탈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내일장도 불탈까요? 내일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정도의 힘 정도라면 내일도 순환매가 돌든 아니면 지금 계속 한그디에서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 종목 내에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다 움직입니다. 오늘 물론 그 5G 관련주 움직인 게 그 디지털 뉴딜로 움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물론 디지털 뉴딜로 움직일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버라이즌 그 미국에 있는 그 통신회사의 7.89조 원 정도의 규모의 이제 5G 장비를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삼성전자 이슈가 나와서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통신 장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기가레인을 가지고 나온 것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없으니까 그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의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이 있죠. 그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지금은 이런 한글이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이슈와 아니면은 뭐 테마에 대한 뭐 좋은 이슈들, 뭐 5G 오늘 나왔었던 뭐 장비 수주라든지 7.8조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버라이즌과 뭐 하는 이런 부분들 뭔가의 테마 이슈가 나오면 뭐 조만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뭐 중국 소비재 또 움직이는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시장들은 계속 이런 테마에 거래가 서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 그러면 내일 시장 투자 전략도 성공 투자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 실리는 강한 종목들, 강한 이슈에 있는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 흐름들 매일매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주연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네,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장까지는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장이 이제 단기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으나 그 전까지 우리나라 장은 조금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시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 믿을 것은 정부 정책주나 아니면 탄탄한 실적주가 되겠죠. 좀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주, 그린 뉴딜이라든지 데이터 뉴딜 관심 있게 보시고요. 탄탄한 실적주, 삼성전자가 8조가량의 5G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낙수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장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 현금화하는 전략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인 계좌에서 한 30-4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 투자 전략 내일 시장까지 한번 대응하는 방법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 장중에도 위원님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오시면 장중에도 이런 귀한 리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주현 위원님의 전략들 CG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위원님들 정말 따라오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2MC와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는 이제 의미 담아서요. 저희 위원님들 2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